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소개받은 이제 최영락이고요. 문성주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콘솔 온 애저라는 주제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부제도 조금 재밌게 지어봤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다 콘솔 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콘서트 가는 거를.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콘서트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애저 클라우드와 잠시 온라인 콘서트를 가는 걸로, 콘서트 가는 걸로 해서 부제를 만들어 봤고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은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클라우드메이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해시톡스의 첫 발표를 맡게 돼서 큰 영광이고요. 사실 저희 뒤에 굉장히 쟁쟁한 발표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발표는 편하게 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재미있는 다양한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아래 URL 조금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지금 스크린샷을 바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해시톡스 통해 가지고서 슬라이드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아젠다를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컨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하고요. 이게 저희가 첫 시작이고 하기 때문에 컨설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든지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옆에 계시는 문성준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시코프 콘솔 서비스 온 애저라고 HCS라고 약을 붙이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데모에 대한 부분을 문성주님께서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 순서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주님 이제 콘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성주입니다. 하시코프 오퍼레이션 수트, 그러니까 하시코프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오픈 소스들을 보면은 아래 지금 보시는 네 가지 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는 베이그런트, 그리고 테라폼, 뭐 OS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제 패커 같은 툴들이 있고, 이제 취약한 데이터, 공개되면 안 되는 데이터를 이제 금고처럼 보장해주는 이제 벌트가 있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제 컨설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 오케스트레이터로 떠오르고 있는 노마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 컨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컨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비스 커넥티비티에 대한 부분이 관련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혹시 슬라이드. 네, 먼저 컨설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컨설은 서비스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랑 데이터 센터나 어느 그 영역에 관계없이 연결만 되어 있으면 서비스 베이스로 이제 네트워크를 라우팅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어 플레인과 비슷한 도구입니다. 핵심 기능은 이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제 키밸류를 저장할 수 있는 키밸류 스토어, 그리고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기반으로 서비스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로드 밸런서를 사이드로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 멀티 리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멀티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컨설을 이제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 개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기존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모놀리식, 즉 데이터 센터에서 구동되고 있는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이제 제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로드 밸런서로 이제 사용자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주문하고 나서 주문을 이제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거잖아요. 모놀리식의 경우에 이런 부분을 이제 함수나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인자를 넘겨줘서 서비스를 처리한 후에 이 서비스를 이제 리턴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는 이제 오더의 부하가 쌓였을 때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인 shipping까지 영향을 받아서 오토 스케일링이 되거나 뭔가 더 리소스를 추가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서비스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오더와 shipping에 대해서 부하를 받은 만큼만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토 스케일링 되는 건데, 그럼 이 오더에서 shipping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기존에는 함수와 이제 메소드를 사용했었는데 서로 다른 서비스가 되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연결해야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서비스를 등록을 하고 가기 전에 서비스 레지스트리 쪽으로 이제 지리를 날려서 이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디스커버리 기술은 DNS를 사용해서 DNS의 이제 IP를 찾아서 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계신 게 로드 밸런서입니다.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해서 이제 안쪽으로 이제 그 저희 기존의 DMZ 구간, 애플리케이션 구간, 이제 DB 구간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으면 이 구간 내에서 이제 서비스끼리 통신하는 레이어를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제어 플레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신 분들, 특히 어드민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구 사항이 되게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저의 어디스를 하는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컨피그를 더 추가해야 된다거나 다이나믹하게 이 컨피그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이슨 파일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제이슨을 내려줘가지고 키밸류 스토어로부터 동적 컨피그를 받아올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끔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제어 플레인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컨설의 역할이고요. 이 컨설은 지금 VM뿐만이 아니라 이제 쿠버네티스의 컨설 커넥트와 같은 기능들이 있어서 잘 사용하면은 이제 잘 그 서비스들을 유연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내용을 한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데이터 플레인, 뭐 프록시, 로드 밸런서, 파이어월, API 게이트웨이를 이제 받아서 내부적으로 데이터 플레인 뭐 애저가 됐건, GCP가 됐건, AWS가 됐건, VMware가 됐건, 오픈스택이 됐건 그 컨설 에이전트가 깔려 있고 통신이 가능하다면은 컨설을 통해서 같은 데이터 센터로 묶을 수 있고, 같은 데이터 센터끼리 묶은 서비스끼리 통신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한님께서 애저에서는 컨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네,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그러니까 애저를 떠나서 우선은 컨설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해시코프 같은 경우에 다 아시는 뭐 테라폼이라든가 베이그란트라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인프라를 이제 코드로서 정의하는 그 시대가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되게 특히 뭐 로드 밸런서도 소프트웨어로 많이 바뀌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막 서비스가 막 엄청나게 증가할 때 해당 서비스가 뭐 어떤 IP가 추가됐는지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뭐 예를 들면 뭐 방화벽 설정을 바꾼다거나 그 많은 것들이 진짜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컨설이라는 것을 쓰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지금 이제 애저에서 다른 클라우드보다도 제일 처음으로 애저에서 먼저 관리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제 영어로는 제너럴 어베일러빌리티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리뷰 베타가 아닌 진짜 정식 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뒤에 이제 성준님께서 보시는 데모와 보시면은 이 컨설과 애저, 그러니까 애저 위에서 컨설이라는 게 어떻게 잘 동작하시는지를 한번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S 이제 약어로는 해시코프 컨설 서비스 온 애저, 굉장히 용어가 길어가지고서요. 저도 HCS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 이 약어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HCS 온 애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관리형 서비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해시코프라는 회사가 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긴 하지만은 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테라폼도 그렇고 오픈소스 진영에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이그라운트도 그렇고. 그래서 역시 컨설 역시 오픈소스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쓰실 수도 있지만은 진짜 만약에 엔터프라이즈급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수천 개의 어떤 노드도 막 확장을 한다든지 막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해시코프의 전문적인 서포트부터 해가지고서 조금 더 복잡한 기능, 여러 가지 뭐 협력이라든지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로 뭔가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든가 엔터프라이즈 모듈스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HS1 애저 컨설 서비스가 애저에서 동작하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해시코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즉 이제 콘솔 오픈소스 설치했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패키지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다 관리가 가능한데 뭐 업그레이드라든가 패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뭔가 애매할 때 언제 적용할지 또 적용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프로비저닝, 오프로드, 관리, 업그레이드 그런 것들을 다 직접 관리해 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한 이제 애저에서 특히 클라우드를 기존에 쓰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다른 클라우드와는 사실 뭔가 이제 자원을 생성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요. 저희는 이제 마켓플레이스, 즉 앱스토어 같은 데서 쉽게 자원을 찾아가지고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애저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경험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 이제 콘솔에서 아무래도 오픈소스에서 이것저것 구성하다 보면은 뭐 이거부터 해야 되는지 저것부터 해야 되는지 사실 커뮤니티에서도 뭔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름 해시코프 입장에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최선이에요 라고 해서 제안하는 것들을 쉽게 사용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가상머신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뭐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든가 해가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요것들을 같이 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렇게 다 한국에서는 특히 다 넘어온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VM 기반도 관리해야 되고 쿠버네티스 기반도 관리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커넥티비티에 대한 부분을 컨솔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또 추후에 더 개선돼서 발표 예정이 있는데요. 애저와 온프레미스 환경을 쉽게 연동해가지고 설계하는 부분도 좀 더 메인 기능으로 확장돼가지고 나올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애저 마켓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자원을 이제 생성해서 쭉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자원을 애저 마켓플레이스에서 HCS 콘솔 서비스 생성을 하게 되면요. 이제 애저 내부에 해시코프에서 전용으로 쓰는 부분에서 해시코프의 콘솔에 대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등등이 생성돼서 API 서버 워크플로우 매니저가 등록이 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쓰시던 뭐 자원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뭐 VM이 됐건 쿠버네티스 기반이 됐건 그것들과 네트워크를 따로 연동해주는 기능만 딱 하시면요. 이제 해시코프에서 콘솔 서비스와 이제 애저에서 그 이제 쓰시던 VM이건 쿠버네티스 기반이건 이제 다 통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뭐 짧은 30분 발표에서는 쿠버네티스 환경과 가상머신 환경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 요 세 가지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HS1 애저 해가지고 서비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요. 쿠버네티스일 때, 버추얼 머신일 때, 하이브리드 환경일 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클러스터에서 뭐 아니면 이제 쿠버네티스가 사실 하나의 클러스터 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또 쓰실 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클러스터에서 실행하는 서비스된 디스커버리가 이 컨설을 통해서는 HCS를 통해서 굉장히 좀 쉽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가상머신 기반일 때는 역시 동일한 뭐 VM 이제 애저에서는 리소스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 리소스 그룹이 될 수 있고 다른 환경, 다른 리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의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디스커버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하이브리드 환경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와 가상 환경 전반에 걸친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큰 특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메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 메쉬 같은 경우는 특히 트래픽 라우팅을 할 때 이제 뭐 TLS라든가 이런 걸 적용시켜서 안전한 보안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단일 클러스터 또는 여러 클러스터 또는 뭐 단일 환경 여러 환경에서의 쿠버네티스와 가상 머신 또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이제 애저에서 이제 아키텍처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제가 이 서비스를 바라보고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고서 했던 느낌은요. 이제 특히 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뭐 노드 수 확장이 굉장히 쉬워요. 사실 뭐 쿠브시티라는 그런 명령어만으로도
빠르게 확장되는데 그랬을 때 예전에 우리가 관리하던 방식으로 뭐 파이어월 규칙 하나하나 추가하고 했을 때 그 속도가 이제 예전만큼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속도를 더 따라올 수 있도록 아마 컨설 같은 서비스를 쓰시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애저 클라우드에서의 아키텍처인데요. 기본적으로 컨설 서비스를 구성하시게 되면은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에서 서비스가 돌아가면서 이제 HCS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있고 뭐 때로는 뭐 베스처나 여러 가지 또 세팅하실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뭐 네트워킹이 통해서 연동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웹이라든지 뭐 페이먼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재미있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데모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데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화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데모를 진행하기에 앞서 데모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환경에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는 AKS, 쿠버네티스 엔진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 하나는 리소스 그룹의 VM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서비스를 컨설을 통해서 동적으로 컨피그를 한번 바꾸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나아가서 HCS가 애저에 어떤 UI를 사용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금 네, SVC 위에 있지만 여기 보면은 external RP라고 해서 네, 여기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따로 만든 애플리케이션 제 깃허브에 있고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깃허브 한번 찾아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AKS 위에 올라가 있는 키브이 뷰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준 상황이고요. 똑같이 VM에도 지금 배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두 리소스에 대해서 애저 블레이드에서 리소스가 배포되어 있는 거를 잠시만요. 네, 애저 블레이드에서 VM과 쿠버네티스 엔진이 배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컨피그로 메쉬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CS를 만들면은 리소스 그룹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설정 리소스 그룹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로딩 중인데 잠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트워크 이슈가 있어서. 네, 블레이드에서는 애저 조금 이상하네요. 항상 데모할 때만 조금씩 이렇게 느리게 나오긴 하는데 네. 이제 나왔네요. 네, 이제 나왔네요. 애저에서 HCS 사용하면 애저 블레이드에서 컨설 UI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은 제가 서비스를 등록해 두진 않았지만 여러 개의 노드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1에 서비스가 컨설 하나 등록돼 있고 노드들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AKS 노드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따로 이제 제가 VM으로 만든 그 컨설 노드가 하나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서비스가 같은 컨피그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키밸류를 바꿔서 동적으로 잘 안 보이겠네요. 자, 여기서 뭐 새로운 뭐 맥스 카운트라는 어떤 컨피그를 제이슨으로 넣으려고 할 때 이걸 20으로 넣었을 때 AKS와 VM에서 실제로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네, 지금 세이브가 됐다고 하죠. 이제
여기 AKS 이제 컨테이너에서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컴퓨터가 바뀐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VM에서도 다시 풀을 해왔을 때 컨피그를 동적으로 바꾸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솔을 컨피그 매니저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이 컨피그 매니저를 굳이 애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뭐 미드웨어라던가 뭐 엔진엑스 컨피그라던가 이런 부분에 새로운 라우팅 룰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디시 필요한 어떤 미드웨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뭐 넣으려고 할 때 동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요. HCS를 사용하시면은 애저에서는 기본적으로 익스텐셔널 CLI라고 해가지고 AZ HCS 뭐 쿠버네티스 설정 배포 설정을 위한 헬름 차트를 만들어 주거나 뭐 이제 그 헬름 차트를 기반으로 이 UI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토큰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 핸즈온 랩은 저희 이한님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네. 네, 자세한 핸즈온 랩은 여기 있는 이제 하시코프 애저 디플로이먼트랑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migrating from VMs to Kubernetes using HashiCorp Consul Service on Azure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VM에서 쿠버네티스로 한번 핸즈온 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데모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데모가 짧은 빠른 데모였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해시코프에 있는 지금 HCS 여전히 아직도 제가 지금 야구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시코프 컨설 서비스 온 애저라고 하죠.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해시코프 사이트에서 이제 HS 온 애저 해가지고서 이 애저에서 어떻게 배포하는지 간단한 영상과 함께 이제 아까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가 배포된 다음에 이제 컨설에 대한 어떤 이제 UI를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이거를 애저 위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아가지고서 어떻게 등록해가지고 사용하는지 그 부분이 영상으로 첫 번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핸즈온 랩 이제 액티비티에서는 실제로 그러면은 뭐 서비스 메시 환경에서 어떤 커넥티비티를 보장한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 베이스로 된 재미있는 어떤 이제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아무튼 문서와 함께 자세하게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가 사실 이제 국내 해시코프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정말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 베이그란트나 테라폼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지 컨설은 생각보다 아직은 관심이 적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가 특히 이런 환경에서 뭐 이제 서비스 메시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아마 쭉 살펴보시면은 조금 더 오늘 발표 내용이 혹시 어려우셨다면은 그 스펙이라든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콘솔 서비스가 사실은 이제 다른 서비스에서는 다른 클라우드에서 혹시 어떤 걸 많이 써요? 굳이 말하자면은 뭐 AWS 같은 경우에는 MSC라고 이제 매니지드 엔보이를 사용을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픽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구글이 매니지드하는 이스티오, 그러니까 컨솔과 비슷한 서비스 메시 툴인데 이스티오를 제공을 해서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쓸 수 있지만 컨설이 가져다주는 중앙 집중해서 이제 관리하는 UI는 컨설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컨설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부분이 지금 애저에서는 현재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뭐 VM과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같이 관리한다든지 멀티 비전을 같이 가져갔을 때 어떻게 잘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커넥티비티를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멀티 클라우드가 됐건 아니면 서로 다른 인프라 환경이 됐을 때 그것들을 아마 이제 테라폼이라든가 그렇게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로 잘 정의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잘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이 컨설로 관리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이제 애저에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이제 컨설 서비스 온 애저, 해시코프 컨설 서비스 온 애저라는 이 서비스가 이제 여러분들도 바로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데모에서 UI 등 잘 보여주셨는데 이게 오픈 소스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UI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컨자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 버전을 쓰셔서 U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제가 알기로 뭐 테라폼이나 이런 쪽은 오픈 소스면 UI라니까 좀 제약이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또 쓰실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애저 위에서 살펴보시는 거 이제 쭉 보시면서 어떻게 쓰실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여서 조금 더 정리하자면요. 이제 조금 더 오늘 발표가 사실은 어떤 분들 또 입장에서는 쉬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모든 난이도를 조율하는 게 또 쉽진 않아가지고요.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싶으신 부분은 특히 세 번째 이제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그 해시코프 사이트에서 직접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게 실제로 VML 쿠버네티스 환경을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떻게 이제 애저 위에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가 정말 재미있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거의 45분 가까이 긴 데모고요. 뭐 테라폼으로 다 빌드까지 해가지고서 뭐 피어 네트워크 추가하는 부분, 테라폼으로 해가지고서 인프라 리소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등 해가지고서 쉘 스크립트 등등해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요 발표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있는 뭐 아키텍처도 뭐 영어로 조금 더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허브와 스포크 토폴로지 해가지고서 어떤 서비스를 연결할 때 또 토폴로지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다양한 부분을 또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아까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직접 데모와 함께 소개하고 이 마지막 발표 자료는 또 해시코프 직원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굉장히 아직은 한글화는 많이 안 돼 있지만요. 그래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또 참고하신다면은 이 다음 콘솔 온 애저를 오늘 간단하게 콘서트와 함께 네. 체험을 해 보셨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실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또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첫 세션을 거의 한 27분 정도 해가지고 제 시간이 끝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해시톡스 이렇게 글로벌 행사가 한국에서도 열리고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예, 처음으로 예기치 않게 처음으로 참여하게 돼가지고 네. 긴장도 많이 하고 뭐 중간중간 약간 실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은 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 뒤에 정말 쟁쟁한 발표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리고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혹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클라우드 웨이트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